네,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내일은 공인중개, 법무사 찾아간다. 이런 기사를 누가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개수수료 회의론 제기, 법무사 찾아 직거래 들어, 중개업 보호장치 존재,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을 보면 저가 원룸이나 단기 월세 수준에 머물던 부동산 직거래는 이제는 고가 아파트, 상가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요즘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100억 원대 아파트 직거래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 어떤 현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이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신뢰 하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직거래 경험자들은 중개사 역할에 비해 비싼 수수료가 맞지 않다고도 지적을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터졌을 때 중개사가 책임지는 것도 없지 않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런 불만이 누적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것이 법무사 직거래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확인,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고 오히려 계약서 검토가 더 꼼꼼하다는 평가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계는 온라인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오해가 쌓이고 있다고 토로한다. 중개사가 거래 안전성을 위해 확인 설명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책임보험 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책임과 사고 예방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은 중개업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현행 요율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절반 수준이야. 혹은 건당 정액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제 법무사 직거래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개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수는 점점 줄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0만 9,979명으로 2020년 8월 10만 9,931명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인중개사가 줄어들고 있나봐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는 한 번 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중개업의 전문성 강화, 투명한 수수료 구조 개편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직거래 확대와 법무사 의존 현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중개사 없는 거래가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는 중개 서비스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법무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매매 업무를 많이 했고 옛날부터 부동산 등기를 원래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이제 부동산 등기만 한다, 매매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 시장이 이제 점점 이제 법무사 이제 본직의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이제 명의대여 사무실에 좀 시장이 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이제 좀 중개사 매매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중개사와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어떤 그 유착 관계가 생기면서 물론 누군가는 어떤 리베이트, 소위 뽀찌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사무실들이 있으니까 사실 중개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뽀찌를 주는 그런 사무실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무실들과 유착이 생기고 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는 법무사 보수를 좀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주택 채권 같은 데서 좀 보수를 많이 받고, 의뢰인들은 처음 집 사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두 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오히려 보수가 더 비싸지는, 보수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과금을 빙자한 그런 좀 돈을 올려서 리베이트를 주는 좀 그런 문화가 있었고, 사실 저는 그런 문화에 적응도 안 되고, 또 법무사가 원래 본직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이 그냥 명의대여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너무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또 중간에 이제 은행이 끼게 되면, 옛날에는 은행이 있어도 거의 이제 매매 이전은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곳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출이 끼면 또 은행권에서 우리 쪽 법무사 사무실 써라.
또 이렇게 또 그런 유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대출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매수인이 원하는 법무사를 선택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되었죠. 물론 은행에 따라서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쪽을 그래서 좀 지양하고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한 그런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매수인께서 이제 저도 연락을 주시거나 이러면 법무사로서 직접 매도인과 매수인을 확인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죠. 이 중개를 해주는 건데 좀 보수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중개사분들이 좀 신뢰를 좀 잃게 된 것 같고, 좀 요즘 또 전세 사기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더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플랫폼이 정말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거래 사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그 피터팬 뭐 어쩌고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 사이트를 좀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직거래를 하는데 법무사를 찾아가면 정말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사실 매수인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직거래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개사 보수에 비하면 사실 법무사 보수는 뭐 상당히 그 보수가 낮게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등기만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중개사의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의뢰인분들이 상당히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만약에 직거래를 해서 만약에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법무사가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관계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후에 또 등기 절차까지 깔끔하게 해드리니까 또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좀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제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당사자를 확인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좀 문화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로 일단 만나서 대충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법률 서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법무사에게 확인 및 검토를 받으신 후에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떤 의도로 써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법무사에게는 좀 좋은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기 위해 좀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